네, 건설기술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첨단 건설기술로 초고층 빌딩과 초장대 교량이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 주제를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초고층 빌딩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빌딩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롯데 월드타워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인근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라고 한다면 동탄에 있는 메타폴리스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장대교량 대표적인 게 선수교하고 사장교 형태로 만들어지는 교량. 대표적인 우리나라 초장대교량 현수교는 그렇죠. 이순신대교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장교의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 어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인천대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요 두 번째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건설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내진 설계와 첨단 유지 관리 기술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오늘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적 요구는 어떤 게 요구되고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요구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첨단 건설 기술들이 많이 더 도입될 것이다. 첨단 건설 기술들이. 왜 그러냐? 좀 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좀 더 편리한 이런 구조물들을 많이 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왔던 게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단층이었습니다. 그래서 5층짜리였죠.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제 5층, 10층을 넘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30층 이상의 이런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산다면 그런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초가집에 살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걸 원할까요? 30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를 이런 것들을 선호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굳이 초가집을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면 좀 더 어떻습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러한 그런 주거를 많이 원하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친환경 주택을 많이 개발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각종 이런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뭐냐면 환경 친화적인 이런 주택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건설 기술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모듈러 하우스라는 말, 패시브 하우스라는 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조금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뭐냐면 새로운 건설 기술에 해당되는 이 모듈러 하우스라는 부분, 패시브 하우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러 하우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공사를 합니다. 모듈을 운반합니다. 모듈을 설치를 합니다. 모듈을 조립합니다. 자, 어떤 겁니까? 그렇죠. 조립식 이런 집이, 주택이 바로 뭐냐면 모듈러 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현장에서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여기서 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만약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를 띄어가지고 다시 분리해가지고 조립했던 거를 분리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듈러 하우스도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각종 내장재나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만들면 됩니다. 아파트도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립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집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듈러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라는 말은 독일에서 이제 1988년도에 도입된 말인데요. 죄송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돌았는데요. 그 에너지를 가능한 하면 최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재정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유지비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발전돼서 뭐라고 하냐면 제로 하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제로 하우스. 제로 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사용된 이 에너지들을 자체적으로 완전히 100% 외부에서 받는 것들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자체로 쓰는 것들을 100으로 쓰고 외부에서 받는 거는 0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로하우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일본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에코하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에코하우스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요. 에코라는 말은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면 에코가 나오죠? 에코 노래방이라고 그랬어요. 에코가 나오죠? 울림이 생깁니다. 그 울림처럼 어떠한 것들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 하는 개념으로 에코하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패시브하우스나 제로하우스나 그 다음에 에코하우스라는 말들은 요즘에는 이제 발달돼서 어떤 말로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스마트 하우스라는 말로 많이 발전돼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우스라는 뭡니까? 그렇죠. 똑똑한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열 효율도 그렇고 각종 정보기기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이런 장치로 아마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말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맞춤형 교량이라는 말, 교량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교량은 어떤 거냐면 맞춤형 교량입니다. 그렇죠? 공사 현장에서 공간의 폭 이런 것들을 공간의 폭과 길이를 측정해서 교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모듈러 교량이라는 건 뭐냐면 모듈러 하우스와 똑같이 표준화된 교량 모듈로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이것들을 조립만 해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마침 어떤 것처럼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블록을 현장에서 이렇게 쌓는 모양처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듈러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공사 시간도 훨씬 단축될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뭡니까? 여기 있는 블록처럼 뺐다가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더 좋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모듈러 교량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세 번째로 내진 설계와 첨단 유지 관리 기술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들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지진에 하중이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진 설계입니다. 이런 내진 설계에는 종류가 내진, 면진, 재진이 있는데요. 잠깐 그걸 하나씩 보면요. 자, 이게 그림이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 내진 설계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건물을 만들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건물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진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면진입니다. 면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내진 설계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 롯데월드가 되겠고요. 면진은 뭐냐면 이런 구조물과 집안 사이에다가 고무나 볼 베어링 같은 걸 삽입해 가지고 진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면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여기 그림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일본의 마루노우치 역 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면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재진이라고 하는데요. 지진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 재진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바로 뭐냐면 타이베이 101 빌딩 제일 위쪽에 있는 이런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진이 발생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추가 어디로 갈까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물들을 흔들림에 대한 것들을 이 추가 보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첨단 유지 관리 기술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요즘에는 이런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은 각종 첨단 이런 장비들이 많이 우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빌딩을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지능형 빌딩이라는 말이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빌딩에는 거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각종 관제 상태가 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둔다면 아마 거기에 각종 첨단 유지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건물의 각종 센서를 우리가 말하자면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감시한다든지 여러분들 아파트에도 다 카메라가 다 달려있죠? 네,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수집된 정보를 구조물의 손상을 사전에 파악해서 유지 관리를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재난 예방을 위해서 적용된 사례를 보면 네, 대표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라고 한 거, 저 시간에 살펴보라는 거 있었죠?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그죠? 인천대교의 교량관리 시스템을 보면요. 어떤 게 되어 있냐면요. 외부에 태풍이라든지 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런 교통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아마 이 교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게 차단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인천대교에는 뭐가 있냐면요. 노면 결빙이라든지 안개를 조금은 제거할 수 있도록 밑에 열선이 있어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천대교에 적용된 시스템이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천대교로 가다 보면 중간에 보면 뭐냐면요. 이거를 토탈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요. 아마 거기 가서 잠깐 보여달라 그러면 안에는 못 보여주지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은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들 나눠준 학습활동지를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요구가 많을 것이다. 그죠? 기술 집약적인 활동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적 요구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죠? 또 새로운 건설 기술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설명했던 거 모듈러 하우스, 모듈러 교량, 그 다음에 패시브 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패시브 하우스는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요즘엔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스마트 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건설 기술의 대표적인 이걸 소개를 하면요. 모듈러 하우스, 그죠?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와서는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패시브 하우스. 이런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게 바로 뭐냐면 패시브 하우스라는 겁니다. 모듈러 교량은 마치 모듈러 하우스처럼 사전에 미리 만들어 갖고 와서 조립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들이 모듈러 교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새롭게 요구되는 건설 기술은 어떤 게 있냐 하고 적어보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적어봤죠? 그래서 선생님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3D 프린팅 공법.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블록 다 만들어진 것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 그 다음에 조립식 공법. 또 이게
초고층 빌딩 같은데 제일 꼭대기까지 사람이 올라가 작업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그런 곳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쉽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진 설계. 내진 설계는 지진에 대한 진동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설계를 우리가 내진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데 월드타워에 적용된 이런 내진, 진동이 발생하면 아예 자체를 못 움직이게 코어웨이라든가 뭐 아웃리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단단히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걸 내진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면진 설계는 뭐냐면 중간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구조물고 집안 사이에다 고무나 볼베어링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면진 설계. 일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진 설계. 여기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는 추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이제 타이베이 101 빌딩의 재진기인데요. 추를 만들어 아주 큽니다. 가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대만 가면 꼭 한번 타이베이 빌딩을 한번 가보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추를 달아놔 가지고 이것이 진동이 생겨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추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있는 부분을 보정해주는, 그래서 상쇄시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재진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자, 이거 말고도 첨단 유지 관리 기술들은 어떤 게냐면 어떤 거요? 그렇죠. 유교량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량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안정성, 내구성을 분석해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이게 이제 인천대교에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폭시 아스팔트.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는 얇은 포장,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보다 얇게 포장을 해서 교량의 무게를 줄이게 하면 아무래도 교량이 받는 하중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에폭시 아스팔트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래의 건설 기술은 어떤 쪽으로 가겠냐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따로 여러분들 나눠준 유지물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아마 유튜브에 영상으로 연결될 겁니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요. 앞으로는 대형화될 거고, 다양화될 거고, 개성화될 거고, 고급화될 것이다. 건물도. 그 다음에 생태공학적인 것들을 적용한 이런 지능형 건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또 뭐냐면 친환경적인 재료를 많이 쓰지 않겠냐는 얘기. 그죠? 앞으로 이거 말고도 다양한 건설 재료들이 많이 등장할 것 아니겠냐. 이거 뭐 정확하게 말은 뭐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겠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기가 이제 자동화되지 않겠냐. 큰 구조물 높은 빌딩을 짓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화된 아니면 로봇이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화되지 않겠냐. 또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해서 뭐냐면 스마트 말은 똑똑한 말이죠.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해서 각종 하이웨이 고속도로에도 센서라든지 이런 어떤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있는 상황들을 잘 알려주는,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고속도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우리에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변해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요. 또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지하 공간이나 해저터널, 해양도시, 우주기지 개발까지도 많이 영역이 확장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들도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나눠준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를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작된 각종 내장재, 기계 설비, 전기 배선, 통신을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만드는 주택. 뭐라고 했죠? 네, 모듈러 하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그림은 어떤 내진 설계 기술인가? 자, 이거 어떤 거였습니까? 네, 면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그 노르마스역이라고 하는 그 역에 만들었던 이 가운데에
이 건물과 지층 사이에다가 이것들을 완충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진동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만든 게 면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